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작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멤버십 열정 가입했습니다. 붉은 노을처럼인데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기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들로 어렴풋이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드릴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저수조 청소 소화수조 겸용을 하는데 관련 절차나 서류 등이 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관련 유튜브 영상은 보았는데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 보냈냐면은 강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인데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이것을 다운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것을 PDF로 구워서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물도 있고 아파트 등 복리시설 해당되는 건물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준공 받을 때 우리가 저수조 청소가 연 2회인지 뭔지 이게 결정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물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이 부분 설명은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건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면적이 7,820입니다.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러면 연 2회 청소 해당이고 수질검사는 연 1회 해당이에요. 그러면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했을 때 수질검사는 어떨 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수질검사 할 때 돈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청소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청소업체 보고 수질검사 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수조 청소 계획했는데 본인들이 청소는 상반기 하반기를 하면은 상반기가 5월에 하면은 하반기에 11월에 하면 되고 만약에 못하면 12월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 2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 2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획표를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저수조도 있고 고가수조도 있다. 그러면은 청소해당은 저수조 탱크하고 고가수조가 다 들어간다. 둘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소방 전용 탱크가 있다 그러면은 소방 전용 탱크는 이제 먹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소방 전용 탱크가 워낙 지저분하다 하면 그럼 별도 청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저수조 탱크가 있고 옥상에 소방 전용 탱크가 있고 아니면 이런 지하에 같이 소방 전용 탱크가 별도 있다 했을 때는 저수조 탱크만 하면 된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했어요. 고가수조 방식의 장단점 했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제 고가수조 방식은 이제 낙차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압력이 고층부는 압력이 약하고 저층부는 세고 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정전이 되더라도 여기에 물이 남아 있으니까 일정 시간 동안은 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에요. 요즘은 고가수조 방식을 많이 안 쓰고 가압펌프 방식을 씁니다. 이걸 부스타 펌프 하는데 이것이 장점은 뭐냐면 이 펌프의 압력으로 공급을 하니까 저층부 고층부 할 거 없이 물이 잘 나와요. 압력이 좋아. 근데 정전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전되거나 펌프 판넬이 타버렸다 그러면은 물 안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단수 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국제학교에서 부스타 펌프 판넬이 타가지고 4-5시간 단수한 적이 있어요. 예비 판넬 못 구해가지고. 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기계 관리자들은 잘 아는데 이제 탱크가 있습니다. 이 저수조 탱크가 있는데 배관이 밑에 꽂혀 있는 게 있어. 급수만 있을 때는 이렇게 급수 배관이 아주 밑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탱크가 있고 소방용수 겸용 탱크가 있어요. 이때는 급수가 어디냐면 위에 있잖아요. 중간쯤에 급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가 쓸 수 있는 문은 여기밖에 안 돼. 나머지는 소방용수예요. 소방용수. 그러면 급수 밸브가 있고 소방 밸브가 있어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탱크가 두 가지 구조예요. 소방용수 겸용인데 급수 밸브가 왜 가운데 있고 소방 밸브가 밑에 있나 했을 때는 먹는 물이 엎드려도 소방용수가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탱크 청소 순서인데 청소 시행 보고하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 업체 선정해서 시행하세요 하면 뭐 시설팀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조 탱크 청소 비용이 얼마 되질 않아요. 고생만 진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시설팀 보고 업체 선정해서 청소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 시행한다 하면은 수위 조정이라는 게 있어. 수위 조정. 탱크 수위를 예를 들어서 탱크 수위를 여기 물 공급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10% 남았다 그랬을 때 한 20% 정도까지는 수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펌프 이송, 만약 이게 A 탱크다 그러면 B 탱크로 펌프 이송할 때 요 잔여물이 작습니다. 펌프 이송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되잖아요. 1시간 정도 해서 이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위 조절은 누가 하냐? 청소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에서 계속 쓰면서 수위 조정을 해놔야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실무입니다. 뭐 일주일 전부터 하는 데도 있고 5일 전부터 하는 데도 있고 3일 전부터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야, 청소 탱크 날 수위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물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위 조절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 실시한다 하면은 예전에는 뭐 대충 했었는데 지금은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 할 수가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질식사는 거의 잘 안 하는데 작업자 안전 교육을 해서 밀폐 공간 작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필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 교육 관련 자료를 다 만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만들어 올 때도 있어요. 요즘은 업체가 더 잘하더라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업체들이 청소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체들이 이걸 더 잘 알고 있다. 청소 탱크 구분은 AB 탱크 해서 잔여물 이송 작업 하는 거 제가 이제 영상에도 보여드릴 거고, 제일 문제는 업체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장비를 갖고 옵니다. 산소 측정 측정 장비를 갖고 와요. 그러면 그 테스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사진도 다 찍어 놔야 되고 기록도 해 놔야 돼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시 안전관리 감독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계속 관리자가 옆에 있어야 돼. 하다가 잘못하면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래서 청소할 때는 시설관리자가 항상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 완료 후에 밸브 조정을 잘해서 물 공급이 이상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에어가 들어가면 에어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청소업체가 또 잘 알기 때문에 청소업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물에 그 밸브에 이상 없도록 해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탱크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잘못해버리면 탱크가 흔들려 버리든가 밟는 걸 잘못 밟아버리면 물이 새어버립니다. 탱크가 터져요. 탱크 터지는 경우가 있다. 균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탱크 작업할 때 사전에 사진도 잘 찍어놓고 물 새는 것도 다 확인해놓고,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청소가 완료되면은 관청 보고는 누가 하냐면 청소업체가 합니다. 청소업체가 자기들이 일괄로 모아서 분기별로 관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허가서 뭐 이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사인을 다 받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소 포화도 측정을 다 해놔요.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이런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에 얘기하시면 알아서 잘 해요. 그 다음 작업 계획서 같은 것도 업체에서 만들어 오더라고요. 만들어 와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일지 이런 것도 해서 이렇게 서명도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 이것도 업체에서 만들어 왔어요. 저희가 만든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완료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거, 성소필증도 이렇게 견본을 다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견본을 보시면 됩니다. 작업사진은 어떻게 또 찍는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 자료가 등록됩니다. 영상 밑에 자료가 등록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카페를 어떻게 찾냐면 이디라 이렇게 TV 나오죠. 이디라 TV를 치면은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찍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찍고 들어가시면 유튜브 강의란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계실무, 오늘 강의는 기계실무 강의, 유튜브 강의실에서 기계실무 강의에 이제 땅 찍으면 여기에 메뉴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전기실무 강의하면 이렇게 전기실무에 대해서 지금 등록이 되고 있어요. 이디라 열정만 가입하시면 자료 요청 이메일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디라 열정에는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월 2,990원 내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를 가져간다는, 여러분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작업 전에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작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자금 허가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한 다음에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보도 빗땡 클리어. 다른 오케이. 물 잘 들어와.